맨세가 알려주는 오늘의 테슬라 뉴스. 테슬라 사이버트럭 올해 출시. 사이버트럭이 왜 중요할까? 테슬라 모델 Y 가격 인상. 사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트윗을 올렸는데요. 사이버트럭이 올해 곧 제작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근데 왜 사이버트럭이 중요할까요? 그렇다면 먼저 사이버트럭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아야 되는데요. 제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아래 사진을 보시면 사이버트럭은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을 가지면서도 제일 중요한 건 픽업트럭이라는 점인데요. 이런 사이버트럭은 사전 예약이 120만 대를 초과했습니다. 첫 번째로 사이버트럭은 굉장히 수요가 강하다는 점이죠. 그렇다면 사이버트럭은 왜 이렇게 수요가 강할까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 제가 미국의 픽업트럭 사진을 제시했습니다. 근데 이 픽업트럭들이 미국 자동차 판매량 1, 2, 3위를 차지한 픽업트럭입니다. 그만큼 미국은 픽업트럭에 대한 인기가 높은데요. 즉, 미국은 픽업트럭이 대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한국과 다르게 생활환경이 조금 다른데요. 실제로 픽업트럭을 통해서 짐을 싣거나 이사를 하거나 이동하는 일이 굉장히 작고 실제로 픽업트럭을 가지고 다니면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픽업트럭이 우리말로 하면은 좀 가성비가 좋다고 할까요? 이렇게 테슬라가 지금까지 많은 차를 만들고 있지만 모델 3, 모델 Y, 모델 S, 모델 X 등등 하지만 픽업트럭 또한 시장이 굉장히 큰데요. 이 픽업트럭을 테슬라가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된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 아마 엄청난 파급 효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테슬라 모델 Y 가격 인상 소식인데요. 롱레인지는 1,500불, 퍼포먼스는 1,000불 가격 인상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근데 이렇게 가격 인상을 했다는 단순한 뉴스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테슬라가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이유는 경제적 해자를 가진 기업이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그렇다면 경제적 해자가 뭘까요? 제가 딱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구조적으로 우위를 점한 기업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적 해자를 가진 기업은 막강한 수요를 가지고 있고 낮은 공급 가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테슬라는 막강한 수요도 가지고 있으며 수직 통합 구조를 통해서 낮은 공급 가격을 달성했죠. 먼저 이 중에서 막강한 수요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막강한 수요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가격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요. 테슬라는 이 막강한 수요를 힘입어서 가격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테슬라 가격 막 한창 올렸을 때도 수요가 막 없어서 막 못 파는 경우 많이 보셨죠? 그만큼 테슬라는 수요가 막강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전기차 분야에서는 테슬라보다 더 살만한 전기차가 별로 없다고 느끼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가격 결정권을 가진 기업이란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할 수 있는 기업인데요. 예를 들어서 원자재 값이 상승한다든지 인건비가 상승한다든지 여러 가지 요인으로 비용이 증가한다면 그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전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막강한 수요를 가지고 있어야만 비용을 전가시켜서 공급 가격을 올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사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가격 결정권을 가진 기업이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 이 막강한 수요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요즘 차이나 수요 문제나 여러 가지 테슬라가 치킨 게임을 하기 전에 테슬라 수요 문제에 대한 그 사람들의 걱정이 많이 오르락내리락 했는데요. 이처럼 테슬라가 만약에 수요가 떨어지게 된다면 다들 수요 공급의 법칙은 아시죠? 이 수요 공급 법칙에 따라서 아주 단순하게 수요에 따라서 공급 가격을 조절하면 됩니다. 테슬라를 어차피 원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근데 수요가 만약에 너무 넘치면 공급 가격을 올려서 내가 마진을 더 남기면 되는 것이고 수요가 너무 떨어지면
공급 가격을 좀 떨어뜨려서 수요를 끌어올리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그렇게 공급 가격을 조절할 수 있는 역량에는 가장 중요한 게 전제되는데요. 바로 수직 통합 구조를 통한 낮은 공급 가격입니다. 그래야만 이렇게 수요에 따라서 공급 가격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말하죠. 다른 기업들은 그거 못하냐고 말이죠. 제가 다음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테슬라는 차량 한 대를 팔면 거의 10,000불을 남겨 먹습니다. 하지만 GM은 2,000불, 비아디는 1,500불, 도요타는 1,000불, 폭스바겐도 1,000불, 현대도 1,000불, 포드는 마이너스, 샤퐁도 마이너스, 니오도 마이너스. 지금 이 자료를 보시면 테슬라가 한 대 파는 수익이 엄청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현대가 한 대 팔았을 때보다 테슬라는 한 대 파는 양이 10배이기 때문에 현대가 10대 팔아야 테슬라 한 대만큼의 영업이익을 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현대가 전기차를 팔았을 때 영업이익을 말하는 게 아니라 현대 전체 자동차를 팔았을 때 한 대당 마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전기차를 지금 중국에서 가장 많이 만들고 있다는 샤오펑과 니오는 어떨까요? 아주 테슬라의 이득 이상으로 마이너스를 내고 있죠. 그렇게 다른 기업들은 현재 영업이익률이 정말 좋지 못하다는 겁니다. 제가 이 내연기관이 망하고 있는 이유를 앞전에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못 보신 분들은 아마 그 영상을 보시면 내연기관 차들이 왜 이렇게 낮은 공급 가격을, 낮은 이익을 이룰 수밖에 없고 그들은 앞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근원적으로 설명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과연 얘네들이 전기차로는 돈을 벌고 있을까요? 제가 앞에서 제시한 표는 얘네들이 전기차뿐만 아니라 내연기관차를 모두 포함해서 대당 평균 이익을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얘네들이 전기차로는 돈을 벌고 있을까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얘네들이 제일 잘하는 내연기관으로도 영업이익이 최악입니다. 지금 앞에서 제시한 여러가지 내연기관 업체들은 전기차보다 내연기관들을 훨씬 더 많이 팔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 영업이익률은 전기차로 인한 영업이익률이 아니라 내연기관을 팔았을 때 영업이익률인 겁니다. 근데 내연기관 차가 뭐죠? 자기네들이 제일 잘하는 거잖아요. 제일 잘하는 거를 팔아도 영업이익이 최악인데 전기차로 지금 과연 돈을 남겨 먹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하루 10시간 중에서 9시간 반을 국어 공부를 하고 있는데 국어 점수도 지금 40점 맞고 있는데 30분 공부하는 영어는 몇 점일까요? 국어랑 영어가 비슷한 언어, 그러니까 언어라는 영역에서 비슷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국어를 잘한다고 영어를 잘하진 않죠. 내연기관차 업체들이 자동차를 만들어 봤기 때문에 전기차를 더 잘 만들 수는 있지만 국어와 영어의 상관관계처럼 크게 상관관계는 많이 없습니다. 그만큼 전기차는 내연기관차의 기술과 또 다른 좀 더 고도화된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죠. 배터리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내연기관 업체들이 내연기관으로도 이렇게 영업이익이 최악이라는 것은 단언컨대 전기차로는 더 최악이라고 말할 수 있고 제가 봤을 때는 무조건적으로 영업이익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면은 이 내연기관 업체들이 영업이익률이 안 좋아서 공급 가격을 낮출 수 없다는 것은 잘 알겠는데 그러면 수요가 막강해서 얘네들이 가격 결정권을 가져서 공급 가격을 올릴 수는 있을까요? 제가 하나 그림을 가져왔는데
가로축이 쉽게 말씀드리자면 가로축은 이동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테슬라를 샀는데 테슬라를 사고 나서 테슬라가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브랜드로 옮겨가는 비율을 말하는 거고요. 세로축은 내가 예를 들어서 BMW를 타고 있다가 BMW가 마음에 안 들어서 테슬라로 옮긴, 그러니까 이주한 율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 테슬라를 보시면 타 브랜드에서 테슬라로 옮겨간 비율이 85%, 그러니까 80에서 85%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동시에 테슬라로 한 번 오면 40% 이하의 사람들은 타 브랜드로 옮겨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수가 타 브랜드로 안 옮겨간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다른 브랜드들은 어떨까요? 테슬라만 이렇게 차트에서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다른 브랜드들은 사실 뭐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뭐 여기 갔다가 이 브랜드 썼다가 저 브랜드 썼다가 할 수도 있는 거고 딱히 이 브랜드에서 오래 있을 마음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유목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브랜드가 가격을 너무 올리면 그냥 다른 브랜드 사면 됩니다. BMW 너무 올리면 벤츠 사면 되고요. 벤츠 너무 올리면 BMW 사면 됩니다. 즉 가격 결정권이 없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까지 테슬라 수요가 그렇게 강할 줄 알고 다른 기업들도 전기차 많이 만들고 있다고 말이죠. 근데 과연 많이 만들고 있을까요? 그들이 실제로 입으로만 떠드는 거 말고 실제로 많이 만들고 있을까요? 돈이 안 되는데 제가 앞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어찌저찌 하드웨어를 따라온다고 해도 문제는 늘 소프트웨어입니다. 애플이 왜 강한지 아시나요? 지금 스마트폰을 보시면 하드웨어는 수준이 거의 다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애플의 하드웨어랑 뭐 삼성의 하드웨어랑 성능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능 차이가 난다고 한들 우리가 실 사용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무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야 인터넷이 버벅거리고 했겠지만 지금은 뭘 써도 인터넷은 빠르고 뭘 써도 게임하는데 지장 없고 우리가 사용하는데 전혀 지장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드웨어 수준이 많이 올라왔다는 거죠. 근데도 왜 애플이 시총 1위일까요? 문제는 소프트웨어라는 겁니다. 하드웨어는 만들어줄 사람도 많고 기술력이야 금방 올릴 수 있어요. 근데 늘 이 소프트웨어가 문제죠. 몸은 키울 수 있지만 이 지능 키우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맨사가 알려주는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하루하루 테슬라 뉴스 중 중요한 뉴스와 함께 저의 개인적인 견해를 같이 전달 드리려고 합니다. 추가로 테슬라 투자 등에 대해 근원적인 견해를 공유하고자 하는데요. 주로 평일에는 제가 일을 하느라 별로 시간이 많이 없어서 테슬라 뉴스에 대해서 많이 다룰 생각이고 시간이 남는 주말에는 좀 더 근원적인 견해를 이번 주말처럼 공유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